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번호네요. 20년도 구급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특별하게 양은 많지 않는데 논점별로 사안의 대립이 좀 극명하게 돼 있고, 또 사안의 대립보다는 학설의 대립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이제 행정소송은 개정이 되고 이제 의무이행소송 들어오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비슷한 점도 좀 있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문 설명해 볼까요? 20번이죠. 다 보셔서 알겠고, 특히 모르는 문제 없죠.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보시죠. 다른 절차가 불법하고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 말은 여러분들 처분의 개념에서 나오죠. 처분의 6번째 요건, 또는 책에 따라서는 7번째 요건, 또 심하게는 5번째 요건 해가지고 뭐예요? 당해 법률,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한 권리고지의 수단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건 소위 이 권리보호 필요의 문제예요. 권리보호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호 필요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판례가 이걸 처분의 개념 요소 마지막 번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청의 부작위죠. 그럼 부작위는 뭐예요? 쭉 보시면 처분의 부작위잖아요. 그럼 처분의 개념 요소에 저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수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럼 처분도 아닌 거고 부작위도 아닌 거고 행정청의 부작위도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제 밑에 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간이한 다른 수단,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과태료, 통고 절차, 그 다음에 검사, 기소, 불기소,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파산,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법률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법률이 원래 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처분의 교정 요소가 아니라 협의의 소위 권리보호 필요 요건이에요. 권리보호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호 필요의 문제예요. 또 이제 쉽게 편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든 권리보호 자격이든 권리보호 필요든 하나에서 소송 요건으로 걸러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논리적인 위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적 위치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걸 처분의 개선용 마지막 번호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의 부작위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부작위도 안 되겠죠. 그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당연한 거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 보세요. 이제 또 나왔죠. 신청권의 문제. 법기사의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법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갈리죠. 왜? 부작위의 처분의 성립 요건을 우리는 뭐로 보고 있어요? 신청권의 전부로 보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청권은 뭐예요? 절차적 신청권이라는 거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 과연 신청권이 여기 이제 보시면 신청권이 소송 요건의 문제냐, 본안 판단의 문제냐, 또 이렇게 나뉘거든, 학설에 따라서. 그럼 대상적 기획의 요소냐, 원고적 기획의 요소냐, 또 다른 신청권의 의미가. 그럼 여기는 절차적 신청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안 가면 어떻게 돼? 이제 신청권 의미가 바뀌지. 실체적 신청권, 청구권과 거의 흡사해지는 신청권이죠. 근데 이제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좀 다르죠. 실체적 심리설은 청구권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고, 그죠? 이게 이제 신청이 뭐냐라는 거죠. 신청이 이제.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뭐죠? 정보공개 청구할 때 말씀드렸죠. 정보공개는 법률에서 청구라고 써놨죠.
구체적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청이란 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정보 공개 신청할 때도 신청이란 말 안 쓰고 공개 정보 청구서. 그렇죠? 신청은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법률 자체에서 A하고 B하고 관계, 즉 우리가 권리라는 사람 보세요. 개별 인법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를 인정하느냐 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가 나에게 인정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권리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나한테 될 거냐를 해달라는 게 신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극대화시켜서 앞쪽으로 당겨버리는 게 그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고 중요한 권리니까 당겨버렸단 말이에요. 절차의 중요성. 근데 신청은 어떻게 되냐? 일반 국민이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걸 나한테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신청이란 말이에요. 신청.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은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적 권리인 뿐이죠. 그러니까 또 이걸 무하자재랑 청구권으로 볼 수도 있느냐. 또 무하자재랑 청구권을 실체법적 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다?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럼 신청권의 요소를 뭘로 보고 있냐? 대상 적격 또는 원고 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왜? 원고 적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작위법 확인서서. 그러면 처분 신청할 때 신청권이 있느냐 문제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시라고. 여러분들 책 보낼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뭐래요? 뭘 목적으로 해요? 응답 의무. 특정한 권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뭐가 있어요? 거부도 있을 거고 인용도 있을 거고 그 응답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구원의 폭 의무이행소송 쪽에 확대시키려면 그럼 특정 청구권으로 봐야죠. 특정행위 청구권. 나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죠. 재량이 용으로 수축해 나한테 해주는 거니까. 그것까지 봐야 될 건지. 근데 우리는 대법원 판례는 절차적 심리사를 하는 거죠. 응답 의무를 하지 않는 것만 검토하지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의무를 있는지를 판시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아시는데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판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보시는 판례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3번 보시죠. 제소기간의 문제죠. 주의하셔야 되지. 자, 제소기간 있을 때 보세요.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준용되죠. 준용된다고 써있잖아요. 20조에.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거쳐야 돼.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준용한다 그랬을 때 무조건 준용해요. 법률에 준용 규정이 있다 그럴 때 무조건 준용하냐는 거죠. 준용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8조 2항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법 8조 2항 보시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때 무조건 준용되느냐? 이란 말이에요. 준용에는 개념 내재적 한계, 즉 성질상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질상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준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기 판례에 있단 말이에요. 보시라고. 그죠? 준용이 든 규란 상의 성질에 반하지는 한도 내에서만 준용할 수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준용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어떻게 돼요? 위법을 확인하는 건 어때요? 부작위는 어떻게 돼요? 위법이 부작위가 있는 동안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행정심은 전심에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준용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준용이 불가해. 38조 2항에도 불구하고. 그죠? 준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부터 그죠? 20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친 데는 재결소 정보를 송전한 날부터 90일 또는 똑같으니까 1년이죠. 왜냐하면 저거를 송전받을 날 재결이 있은 날이니까 같으니까 여기는 90일이 무의미해요. 나중에 재소기간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쉽죠. 외우지 않고. 그러고 나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에 소송의 의, 목적. 그럼 부작위라는 게 언제 위법하냐? 부작위가 계속되는 거, 위법성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소기간은 의미가 없죠. 근데 행정심판을 거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20조 준용 규정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걸 기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죠. 4번 보시죠. 소이익에 관한 문제죠. 권리보호 필요. 권리보호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호 필요에 관한 문제죠.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교과서를 보시면 소이익에 대해서 쓰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죠. 제가 찾은 것들은 소이익이란 말이 써놨을 때 쓴 거예요. 보세요. 소재기 전후에서 판결시가 행정 그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급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인용 거부 처분한 거죠. 해소된 때는 소이익이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돼요? 신청에 대해서 행위를 한 거죠. 응답 의무는 한 거죠. 그렇잖아요. 응답 의무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이익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작위에 해당하지도 않죠. 부작위는 뭐라 그랬어요? 행위를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처분의 부작위죠. 거부 처분이나 인용 처분은. 근데 우리는 여기다 소이익이라는 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4번 지문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어떤 독특한 소이익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독특한 소이익에 관한 거죠. 근데 이건 부작위가 아니다는 개념 요소에서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상인 소송을 했어. 근데 권리구제가 불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소의 이익의 얘기라는 게 즉 원상회복의 불가능이죠. 권리가. 그지?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케이스들. 이건 부작위 위법 행위소송의 소이익뿐만 아니라 취소송의 소이익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소이익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20년 거 9급은 마치고요. 당분간 저도 좀 쉬었다가 새해 되면 새해 첫 주 한 3일이나 4일 좀 빠르면 2일 그때쯤에 이제 21년 거 9급을 풀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2021년 세무사법에 있는 행정소송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취지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행정법 지식들이. 그래서 특별하게 또 저도 구속받을 의무 없이 편하게 시간 있을 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하시든가 안 하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고 귀찮으니까.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롤 압박을 견뎌야 돼. 왜냐면 제가 그 신림대에서 유명한 채점 강사였으니까. 장수가 장난 아닐 수도 있어요. 단 여러분이 뭐가 궁금한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이 정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없어. 그건 제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싫어해. 제가 학교 강의할 때도 후배들한테 논문 지도할 때도 그렇지만 뭐니지 뭐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공부가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그런 애들은 돈을 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보고 다른 강사님들 수업 듣는 거 보고 있는 책에서 답이 얻을 수 없을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파트를 정확하게 찝어서 물어봐야 돼. 특정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질문하실 때 이 강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관심이 없어. 그럼 그 강사한테 물어봐. 돈 내고 듣는 강사한테. 그건 제가 해줄 말이 아니야. 물론 설명해 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원치 않아. 왜? 여러분이 질문하면 내가 그 강사를 욕할 거거든. 제가 옛날에 재능 기부한다고 모 사이트에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줬거든. 그랬더니 비수가 들어오더라고. 네가 행정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내가 행정법을 몇 년 공부한지도 모르는 놈들이 밑에 네가 뭘 한다고 우리 강사를 까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왜냐면 그 강사가 나보다 후배였거든. 뭐 강사는 내가 옛날에 만든 카페에서 나한테 도둑질하다가 강퇴도 당했거든.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애들보다 뭐 어디든 내가 더 오래됐어. 몇몇 유명한 강사들은 내 이름 되면 다 알아. 내가 두 놈인가 세 놈은 내 카페에서 도둑질하던 거 내가 강퇴시켰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 싸우기 싫어. 이 나이 대해서 그렇게 인생 피곤하게 살기 싫어. 그렇게 질문하려면 여러분이 듣는 강사들 카페들 있잖아. 학원 게시판도 있고 거기서 해. 내가 돈 받고 강의하면 그걸 들어줄 의무가 있지만 난 지금 그럴 의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교과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하고 비교해. 제 말 믿지 마요. 제가 틀리게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수험생의 자세, 나는 여러분들을 채점하거나 책임이 없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어. 나한테 그런 거 따지려면 나중에 그런 문제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갖고 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냥 듣고 뭐 괜찮네. 이해가 되면 좀 도움 된대. 그럼 난 끝이야. 필요 없어. 물론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회원제를 하거나 뭘 할 수도 있겠지.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 지금 모르지. 책을 낼 수도 있지. 책을 내면 그럼 책을 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면 뭘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플랫폼을 선택한 거야. 유튜브라는 플랫폼. 카페를 할 수도 있는데 카페는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귀찮아. 여러분들 봐. 내가 쓰는 거. 난 취미가 책 치는 거라니까. 책 치는 거. 교수님 책을 다 쳐. 심심하면. 내가 갖고 있는 교수님 책을 친 게 있다니까. 워드로 아래 한글로 친 게 있다고. 난 그게 취미야. 안 읽어. 밑줄 치고 그런 거 아니. 그냥 나는 치면서 읽어 그냥. 속도는 느리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들었으면 강의 나쁘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해줘. 좋아해도 싫어해도 뭘 해. 그래 나도 반응을 보고 뭘 고치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도둑질하듯이 보다가 가지 말고. 내가 신림동 강사를 했다 그랬잖아. 학교 강사도 하고. 여러 수험생들의 그 마인드 다 안다니까. 나도 수험생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어. 왜? 나는 학교에서도 교수님들하고도 싸우고 토론하고 내가 제일 들었던 말이 건방지구만이야. 권위적으로 내가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건방지구만 그래. 꼭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뉘앙스 자체가 그래. 그럼 나 지지. 왜? 책을 읽으면 짬밥이나 용량이 다르잖아. 페이지가. 그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러분들.
교수님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 아, 책을 왜 이렇게 썼네. 이런 강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도 있을 때 보면 교수님들이 뭐 이러고, 뭐 학교 강의는 왜 이딴 식으로 하고, 그럼 아니야. 교수님들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논문 심사가 면 판판이 다 깨져. 그분들이 몰라서 이런 게 아니야. 책에 다 있잖아. 또 책에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교수님들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분들이 열받으면 시간 강사를 다 주고, 저작권 위반으로 다 걸어. 그냥 그려려니 하시는 거지. 왜 자기 제자들도 강의하고 후배들도 강의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아시겠어요? 뭐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서 나도 좀 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튼 뭐 당분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네. 잘 보내고 연말연시 사고 치지 말고 수험생들은 뭐 그런 거 없지. 이제 한 번 떨어지면 2년씩 가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잘 챙겨서 하고 뭐 그런 거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일정한 수준이 올라왔을 땐 몰빵해야 돼. 정신적, 물질적 모든 걸 몰빵해야 돼. 그거 하다가 또 이러다 미루고 하는 순간 장수생 돼. 난 여러분들한테 뭐 감동적이고 그런 얘기 못해. 왜? 현실이야. 수험은 눈물 나게 아픈 거야. 한 번 떨어져 봐. 2번 떨어져 봐. 눈물 나. 그렇지 안 하면 취직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갖고 시험장에 들어오지 마. 그럼 빨리 취직해. 주변에서 보면 그치. 실력이 뭐 이거 한 2-3번 해보다가 안 되면 취직하지. 그렇게 취직해.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 그 절박함을 설레하지는 않아. 현실이.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착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아니야. 안 될 놈들은 안 돼. 딱 보면 알아. 강의해 볼 때 보면. 그지? 그냥 빨리 때려치고 취직해.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을 좀 편하게 벌고 안정적으로 벌고 둘 중에 차이 아니야. 공무원 한다고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 구급 한다고 뭐 많이 벌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 알아서 해. 현실이니까. 나 그 감동적인 얘기 같아. 자, 그럼 이 시편을 여기로 마치고 원래 왜 빨리 했냐면 한 달에 한 회씩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세무사는 40개라 힘들고 여기는 20개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래서 좀 빨리 끝냈고 자료는 이미 다 정리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맞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고치려고 하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내년에 봅시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